오늘은 2021년 8월 11일 수요일입니다. 이준석 때문에 이 정권 교체의 희망이 절망으로 바뀌려는 바로 그 전야에 놓여 있지 않나. 이준석의 정말 이해 못할 그의 행동이 대한민국에 모처럼 불어왔던 소위 정권 교체의 희망, 그것이 확산되고 있었던 지난 서울시장 선거라든가 이런 부분, 이게 말이죠, 지금 바로 절망전야로 들어가는 느낌입니다. 이준석은 반드시 교체돼야 됩니다. 이준석은 절대로 대선에 관계해서는 안 됩니다. 이준석이 대선에 대선 관리에 들어가는 이상 절대로 대선은 승리할 수 없다. 이런 등식이 성립되기 바로 일보 직전 아닌가, 그런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국민의 힘만으로 대선이 승리할 수 있습니까? 국민의 힘만으로는 대선이 승리할 수 없습니다. 국민의 힘 자체는 그렇게 힘이 없습니다. 바로 그 점을 잘 알아야 됩니다. 저번에 한번 보십시오. 윤석열 힘 플러스 안철수 힘, 이것이 합쳐서 야권 승리라는, 서울시장 승리라는 바로 그것을 끌어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안철수를 무시하면 안 됩니다. 안철수를 무시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이준석은 안철수를 계속 죽이는 작업을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안철수를 정치적으로 매장시키기 위해서 혼신을 다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근데 이 안철수가 아무리 구원이라 하지만 왜 그럴까요? 무엇 때문에, 무슨 목적이 있는데, 안철수는 분명히 목적이 있습니다. 윤석열과 안철수를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죽여왔던 그 이유와 그 배경, 그거는 뻔할 뻔짜 아닙니까? 그거는 안철수가 갖고 있는 정치적 야망을, 욕망을 바로 실현시키기 위한 바로 전단계 아닐까요? 우리가 지난날 한번 돌이켜 생각해 보십시오. 국민의 힘만으로 대선 승리할 수 있다 하고 장담을 막 하면서 서울시장 그 선거 때도 큰 소리 치고 말이죠. 근데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안철수가 나 서울시장에 나가겠다 라고 선언 딱 함으로써 야권 단일하겠다, 여기서 승복하겠다 선언함으로써 바로 야권 단일화가 이루어진 겁니다. 안철수가 그 길을 걷지 않았더라면, 그 길에 결단을 내리지 않았더라면 절대로 서울시장은 오세훈, 국민의힘의 오세훈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구도였습니다. 그때 국민의힘 지지율이 얼마입니까? 민주당하고 거의 10% 차이가 나 밑에 바닥에 깔려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윤석열 총장이 또 오세훈을 만나고 또 폭발적으로 대선을 나간다는 그런 이야기도 나오고 등등 해서 여러 가지 안철수와 이 윤석열의 출전, 바로 이것이 지지율을 갖다 붐업시켜가서 바로 야권 승리, 대승이라는 이런 길을 열었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윤석열의 중도, 또 윤석열의 이 보수를 뛰어넘는 중도이라 정치 지형을 완전히 깔아놓은 바로 그러한 상황의 논리, 이것이 국민들의 호흡 속에서 승리를 견인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 이준석이가 들어와가지고 이 오랜 정치 공작의 산물이 아닐까, 정치 작전의 산물이 아닐까, 그들 나름대로. 그래서 일단 제도권 정치에 젊음이라는 그것을 내걸고 들어왔지만 결국 그가 와서 변화된 게 뭐가 있습니까? 그가 와서 변화된 게 뭐가 있느냐 한번 질문해보고 싶습니다. 무엇이 당에 유리해왔고 무엇이 후보들에게 낙관을 주고 있는가? 후보들이 그때는 압승이라는 낙관 열차에서 지금 비관적인 소위
야권의 승세 압도적인 승세가 지금 넉 달 만에 사라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준석이 온 지 2달 동안에 다 망가뜨려 놓은 것입니다. 왜? 그는 지금도 야당 대표의 몫은 뭐냐면 집권당의 잘못된 점을 공격을 하는 겁니다. 직접 큰 사안에 대해서 직접 공격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준석은 직접 공격한 적이 없습니다. 대변인을 통해서는 공격합니다. 예를 들면 백신, 청해부대, 철수, 그 전선의 최전선이라고 하면 바로 청해부대, 그 멀리가 있는 바로 원정가 있는 그 작전 지역에 거기가 최전선이 되는데 거기에 백신을 하지 않았다는 것,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얘기인데 그럼 여기서 통수권자가 대통령 아니냐 이거예요. 그러면 이 치명적인 이 부분에 대한 공격을 비판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일치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 점을 상당히 이상하게 보고 있습니다. 또 언론중재법, 이 언론중재법 규제법 이게 아니고 이건 징벌법입니다. 언론의 자유를, 국민의 언론 자유를 옥죄려고 하는 바로 이 부분, 이것을 방치하고 있습니다. 말 한마디 안 하고 있습니다. 괜히 헛소리 같은 소리만 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야당 대표가 보이지 않고 야당 대표가 보이는 지점은 딱 하나입니다. 간섭하는 겁니다. 대선 후보들 간섭하고 줄 세우고 물병하고 닭 한 마리 삼계탕 들고 뭐 봉사부터 시작했습니다. 이게 무슨 일입니까 이게? 삼계탕 플러스 물 500리터짜리 한 병, 그걸 가지고 뭘 어떻게 봉사를 하겠다는 겁니까? 국민에게 봉사는 앞으로 국가를 어떻게 경영하겠다는 그런 대선 주자들을 앞세워서 그들을 잘 관리해주는 이런 것이 당대표인데, 이 당대표가 지가 군림하고 자기가 주인인 양, 주변에다가 좌우에다가 진중권 교수 말대로 지가 가운데 딱 중심에 서서 사진 찍으려고 하고 양쪽에 자기 옆에 대선 주자들을 줄 세우려 하는 이런 잘못된 리더십, 이게 바로 국민의 힘을 빼게 하고 있다는 바로 그것입니다. 싸움만 잘하는 싸움닭 김종인, 이준석이 결국은 압도적인 야권의 승세를 넉 달 만에 사라지게 한 장본인들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렇습니다. 재보선 서울시장 재보선 당시에 일치단결한 소위 야권의 그 호흡을 되살리지 못하면 실패합니다. 저는 그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안철수를 오히려 달래서라도 모시고 와서 같이 국민의 힘에 보태고 오기 위해서는 그가 원하는 대로 해줘야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당명 좀 바꾸라 하면 바꾸면 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국민의당으로 하라는 얘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여태까지 당명 잘 바꾸대. 김종인도 국민의힘으로 바꾸고 자유한국당으로 바꾸고 미래통합당으로 바꾸고 한나라당으로 바꾸고 뭘 많이 바꿉니다. 당명은 필요에 따라서 바꾸는 겁니다. 자, 바꾸면 되고, 두 번째, 안철수는 공동대표로 와야 됩니다. 이준석보다는 100배, 1000배, 만배 리더십도 좋고 정치 경력 이력도 있습니다. 정치력도 강합니다. 그는 과거의 안철수가 아닙니다. 그리고 거기 당이 조그만 당이 지금 3, 4명 있는 당이 들어올 때 거기 오는 사람들도 거기에 따라서 그 직책을 다 부여합니다. 그렇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조그만 3, 4석의 당에 민물이 바닷물에 어떻게 변화를 시켜줄 수 있습니까? 케미는 바닷물 아닙니까? 결국 뭐냐? 완전한 바닷물, 국민의힘 볼륨만 커지는 건데 민물이 아무리 1000톤, 10,000톤이 들어와도 바닷물을 이길 수 없듯이
아니 그것을 넓은 마음으로 이렇게 화합을 해주고, 원래가 합칠 때는 적은 약한 사람들이 더 아우성을 치게 돼 있는 것은 그건 진리입니다. 그 아우성을 포용하고 받아주는 것이 바로 대범한 통합의 길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줘도 이준석은 계속 협박을 합니다. 누구를? 조그만 정당이 안철수를 갖다. 그러나 안철수는 조그만 정당의 당대표가 아닙니다. 그는 큰 당의 당대표. 이준석보다는 100배, 1000배 훌륭한 리더십을 갖고 있는 사람. 네. 그런 사람을 계속 못 들어오게 하는 거죠. 협박하고 일주일 시험보다 그 다음 날은 내가 휴가야. 시간 예스와 노를 대답해라. 그러니까 예스와 노가 이렇게 얘기 나올 수밖에 없죠. 예스와 노가 기가 막힌다 이겁니다. 결국 저희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권 교체를 하기 위해서는 압도적 야권 승세를 했던 넉 달 전의 이야기, 소위 이 오 시장이 당선되기 바로 직전의 그 상황 속으로 압도적 야권 승세를 같이 견인해 나가는 그런 분위기를 빨리 만들어내야 된다. 그 분위기를 만들어낼 수 있는 필요하고도 충분한 조건은 뭐냐? 딱 하나. 이준석을 대선에 관리시키는 거 아니다. 대선에서 아웃시켜야 된다. 대선 지형에서는 아웃시키고 당무에만 충실하게 하고 당무를 충실하게 하고 최고위원회라든가 또는 비대위가 이 대선 관리를 하지 않으면 어려울 것 같다. 이런 느낌이 듭니다.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은 야권 단일화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절대 이준석이 관여하는 그런 소위 정치 지형 아래서는 이 주자들이 승복할 수가 없는 그런 기류를 만들어 놓은 것이 바로 이준석 본인입니다. 우선 윤석열 총장 제1주자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을 전부 조롱하고 모욕 주고 파괴하고 이런데 온 에너지를 쏟는 그 이준석의 그 배우가 의심스럽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원희룡 지사도 일어나서 심판이나 하려고 왜 달려들어? 이준석이가 당대표가 심판이냐? 하고 외치는 겁니다. 자, 박진 후보도 점잖은 박진 후보가 일어나서 말도 안 되는 짓 하지 마. 왜 이준석이한테 그러겠습니까? 그러면 뭔가 알아채려야죠. 저 리더십으로는 안 된다. 진중권 교수까지 나서가지고 어떻게 저렇게 조연이 주연을 하려고 하느냐. 아니 조연된 것을 기꺼이 생각하고 대선에는 주연들 바로 대선 주자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가운데 세워야 되는데 지가 가운데 딱 서가지고 주연인 양 하려고 하니 이게 될 수가 있느냐. 이거 큰일 났다 이거죠. 보니까 기가 막힌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이 말뜻을 아는가 모르는가 이준석. 그래서 송평인 동아일보 논설주간도 그랬지 않습니까? 압도적인 야권의 승세가 넉 달 만에 김종인이 이준석 때문에 사라진 것 같다. 만약에 재보선 당시에 화합을 할 수 있는 걸 못 살리면은 반드시 필패한다. 절대로 정권 교체 못한다. 그러면 화합을 재보선 당시 지난 재보선 당시 오세훈이가 승리할 때 그 재보선 당시 화합을 하기 위해서는 그건 뭐냐. 화합을 깨버린 이준석을 대선에 참여시키면 안 된다는 거꾸로의 논리가 성립되는 겁니다. 네. 바로 이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4.17 서울시장 보선에서 보십시오. 야권 단일 후보가 여당 후보를 갖다 18포인트나 엄청난 차이로 이겼지 않습니까? 그로부터 지금 넉 달밖에 안 지났습니다. 5% 차이로 이제 있습니다. 5%는 5% 그러니까 13%가 사라졌습니다. 18포인트를 이겼는데 13포인트가 사라졌습니다. 그럼 이게 누구 책임입니까? 바로 이게 누구 책임입니까? 이것이 바로 이준석의 책임입니다. 윤석열이
우리가 저 지지율이 떨어지긴 했지만은 여전히 야권에서 가장 지지율이 높은 후보니까 국민의힘밖에, 예? 국민의힘 그 밖에서 만약에 있다면 그에게 책임을 돌릴 수도 있겠지만은 지지율 떨어진 거를, 어? 그러나 이준석 자신이, 예? 계속 갑질하듯이 안 들어와? 안 들어와. 어이, 윤석열 안 들어올 거야? 우리 경선 버스 떠나? 왜 이렇게 정치가 미숙해? 안철수 닮아서 왜 이렇게 미숙해? 대먹지 못한 소리들을 해가지고 그 훌륭한 주자들을 계속 모욕을 주고 못된 짓을 했습니다. 이게 이준석 대표입니다. 그러니까 갑질하듯이 압력을 넣으니까 그래도 뭔가 더 견인을 하려던 그 힘을 꺾고 스스로가 국민의힘의 입당을 누가 시켰습니까? 갑질하듯이 압력을 넣어가지고 이준석이가 시킨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야권의 열세는 책임이 진짜 누가 있느냐? 바로 당대표 이준석이가 책임 있는 거 아니냐 이거야. 당연히 당대표가 책임지고 물러나야 되는 거다. 그런데도 정치평론가 하듯이 종편에 나가서 평론하듯이 남 얘기하듯 하고 있습니다. 참, 이 나이가 젊은 사람이면 좀 변화를 가져오고 뭔가 나을 줄 알았더니 오히려 나이 든 사람보다 남의 얘기를 하듯 하는 내로남불을 하고 있으니 이게 뭡니까? 이 소위 이 모습 나쁘게 말해서 이 꼬라지가 이게 뭡니까 이게? 4.17 재보선 당시 야권에 좋았던 분위기가 나빠지기 시작한 건 김종인이가 안철수에게 감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왜? 단일화를 갖다가 시키는데 큰 역할을 해줬으니까. 오히려 반감 쏟아내면서부터입니다. 국민의힘의 서울시장 후보들이 지지부진할 때 안철수가 도전장을 탁 내가지고 판세를 뒤집었지 않습니까? 내가 나간다. 서울시장 나가겠다. 또 윤석열이가 정치권 밖에서 지원했지 않습니까? 오세훈 시장도 이렇게 지원하고 보이지 않게 이렇게 말로 이렇게 다 지원해 승기를 굳혔지 않습니까? 그 두 사람의 역할은 엄청나게 큰 겁니다. 거의 다 된 승리를 막판에 국민의힘 것으로 가로채 가서는 오히려 썩낸 사람이 김종인인데 그때부터 좋았던 분위기가 나빠지기 시작했다고 송평희 씨는 지적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거는 또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 안철수가 서울시장이 됐어야 했다는 얘기가 절대 아닙니다. 정권 교체를 원하는 유권자에게는 안철수든 오세훈이든 또 이거나 저거나 똑같습니다. 대통령도 마찬가지입니다. 윤석열이 되든 뭐 누가 되든 다 대동소이하지만 그러나 이번 대선은 큰 차이가 중요하지 않고 작은 차이가 중요하지 않고 다만 정권 교체가 되려면은 야권이 화합하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된다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런 분위기가 지금 있습니까? 이 화합산 분위기를 갖다 전부 다 왕창 깨고 있는 자가 바로 이준석입니다. 그런데 이걸 놔두고 뭐 대선을 승리해요? 절대 안 됩니다. 대선 승리. 필패. 왜냐? 이준석이가 김종인의 기조를 그대로 100% 받았습니다. 전승을 했습니다. 안철수와 갈등 빚고 있죠. 윤석열과 갈등 빚고 있죠. 예? 또 거기다 최재형까지 그의 최측근, 소위 유승민의 최측근인 안철수, 이준석의 최보수인 유승민. 이제 최재형 원장까지 딱 싸잡아가지고 내동댕이 칩니다. 그 할 얘기입니까 이게? 할 일입니까? 그러니까 본래 이제 당내 후보들하고 갈등을 딱 만들어 놨습니다. 새로 들어온 두 분들 들어올 때는 들어오라고 압박 넣고 압력 넣고 우리 경선버스 8월에 출발해 해가지고 딱 들어오고 나니까 그대로 집중 이 갈등 관계를 만들어 가지고 여기서 용광로에 녹여버리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제가 옛날에 얘기를 한 겁니다. 오라 해가지고 들어와 가지고 녹여버리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이준석에게 있다. 딱 들어맞았습니다. 국민의 힘이 어쩌다가 이런
이런 싸움만 하는 싸움딱 이준석을 당대표로 뽑은 것입니까? 이 많은 사람들이 정권교체 희망보다 지금 절망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당대표를 잘못 뽑아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잘못 뽑았으면 그 다음에 차선의 길을 선택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준석 하면 이준석이 누굽니까? 노원병에서 3번 출마하고 3번 낙선한 사람입니다. 낙선. 3번 떨어졌다면요. 젊은 사람이 그 비대위원 뭐 또 뭡니까? 뭐 아주 줄을 잘 서가지고 줄 잘 쓴 게 아니고 참 사람 유승민하고 잘 만나가지고 그 출세 밑에 받아온 고사가 매일 비대위원 최고위원 뭐 이렇게 하면서 떨어져도 비대위원 최고위원 추천 공천도 단수 공천 특혜 속에 특혜를 받아온 이 사람. 그러니까 이 송평인 그 칼럼에는 말이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노원병에서 3번 주구장창 출마해서 주구장창 3번 낙선을 했는데 그게 정치 이력의 전부다입니다. 이준석의 전부다라면 그게 전부다입니다. 그 지역을 잘 아는 사람들을 말을 갖다가 인용을 했습니다. 지역구를 관리하는 조직다운 조직을 안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무슨 정치를 한다는 겁니까? 맨날 TV에 나와서 패널로 출연하고 페이스북 글 올리고 하하 당대표가 그 짓 하는 겁니까? 맨날 라디오 나가고 지금 보십시오. 당대표 되고 난 다음에 매일 라디오 나가고 뭐 텔레비 나가고 하하 판타지입니까? 저도 텔레비 맨날 나가봤습니다. 예. 근데 이거는 완전히 당대표가 돼가지고 매일 나가서 거기서 막 정치를 하는 겁니다. 이 텔레비를 대놓고 자기 감정을 표현해서 한 놈 죽이고 이놈 죽이고 저놈 죽이고 저 막 이런 식으로 막 아주 이상하게 종횡무진을 합니다. 이게 뭡니까 이게? 네. TV 출연하고 페이스북 정치하는 겁니까? 지금 정권 교체를 위해서 대한민국 나라가 사라지려는 이런 헌법적 훼손 앞에서 우리가 이 헌법의 가치를 잡고 우리가 이걸 살려내야 대한민국을 살려야 된다는 절체절명의 위기 이 아래서 이 훌륭한 대선 주자들을 관리를 잘 해가지고 그들로 하여금 대한민국 정말 멋들어진 대한민국을 정말 다시 쟁취하는 이러한 길을 걸어야 되는 것이 이 이준석의 소명이고 사명인데 이거를 다 저버리고 있는 겁니다. 꼭 마치 말이죠. 뭐 나한테 저항했어? 반항했어? 내가 이기냐? 네가 이기냐? 그래 좋다. 이런 자세 아닙니까? 소위 서번트 마인드, 서번트 리더십이 없습니다. 봉사의 리더십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 자세로 중앙당 조직이 뭐 잘 끌고 나갈, 잘 끌려 나갈 그에 의해서 잘 리더가 될 그럴 조직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정권교체 희망이 완전 절망으로 바뀌고 있다. 바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발 지금부터라도 제발 이준석은 중심을 잡고 당무에 충실하십시오. 그리고 대선판에는 그 능력으로는 절대 관리할 수 없으니까 이미 증명이 됐으니까 스스로 당무에만 관련하고 나머지는 최고위에 넘기든지 비상대책위원회에 넘기든지 원내대표 김기현 씨에게 넘기든지 절대 이준석으로는 이 대선판을 관리할 수 없다. 바로 이 점을 제가 강조해 드립니다. 네, 구독 버튼과 엄지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가 꿈꾸는 활성화되는 또 한미동맹이 굳건하게 다져지는 그러면서 대한민국이 안전한 세계에서 최강의 안보를 자랑하는 그런 나라가 되는 그런 대한민국의 태양 내일 새벽에 분명히 다시 떠오를 것입니다. 안녕히 계십시오.